이건희 회장 별세로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무려 11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10월 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죽음을 둘러싸고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단어 이건희 상속세. 11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주세요 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지 팩트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상속세가 11조 원이다, 얼마를 넘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우선 정말 그 금액이 상속세가 맞는지 팩트체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진짜 10조가 넘을까? 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평가액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주식과 그 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주식 평가액이 약 18조 원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법 중에서 증여액이 30억이 넘으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최대 주주거나 특수 관계자일 경우 할증이 20%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 이건희 회장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인 50%와 함께 20%의 할증액이 더 붙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액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8조 2251억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을 계산하면 약 21조 8701억 원, 여기에 최고 세율을 계산하면 10조 9350억 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3%가 공제돼 약 10조 6069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상속세를 따질 때는 고인의 사망을 전후로 한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주식평가액을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유족들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납부를 한 뒤 약 5년간 나눠서 납부하게 되고 연이자 1.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많다 적다 논란이 많고 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삼성의 가장 큰 숙제이다, 난제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상속세 때문에 정말 기업이 망할 수도 있을까? 국내 기업의 상속세 납부에 관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18년부터 해서 지금 3년째 상속세 9,215억을 납부하고 있고, 롯데의 경우는 올해부터 4,5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 37은 손톱깎이 산업 세계 1위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별세한 창업주 고 김영규 회장의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할 수 없어 결국 경영권을 다른 기업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계에 따르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권을 매각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팩트체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인가 팩트체크 해보기로 했습니다. 팩트체크 세 번째, 한국의 상속세 너무 높을까? 우선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건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속세가 실제로 몇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요. 현재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4개국이고 비교를 해보면 벨기에가 80%로 1위인 것을 확인했고요. 프랑스가 60%, 그 다음으로 일본이 55%, 네 번째로 한국이 5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미국과 영국이 40%로 같았고요. 독일이 30%, 덴마크가 15%인 등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속세율만 따졌을 때의 얘기고, 한국의 경우 20%의 할증액이 더 붙으면 상속세율이 60%까지 치솟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벨기에 다음으로 2등까지 상속세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상속세가 더 높을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 한국의 상속세는 왜 높은 걸까요?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영 문화가 좀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기업을 물려주는 문화 자체가 낯선데요. 전문 경영인들에게 경영을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속세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세습 문화 외에도 상속세 공제 혜택의 차이,
세금이 너무 많아 조세 징수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상속세율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좀 재밌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가라는 게 있듯이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신 이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데, 사실 외국 경우에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을 때 팀쿡이 그 경영권을 맡았잖아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100여 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지배 구조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을 펼치며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들에서 상속세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 수치로 줄 세우게 하듯이 해서 등수를 따지는데, 사실 각 나라마다 조사해보면 경제사정이나 문화사정이 모두 달라서 또 그런 역사에 의해 나온 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나라가 높고 낮다, 뭐 저런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추측성 보도가 과연 그 나라의 문화사정을 잘 감안을 하는 내용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는 올해부터 신경코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세 4,500억 원 정도를 내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내야 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아니 근데 4,500원은 너무 담배값이라서